네, 안녕하십니까. 주간 박태양 1월 3주호로 돌아왔습니다. 벌써 1월이 반이나 지나간 게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시장에도 좀 많은 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첫 번째 주제로 이 고급 주거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나 이슈들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별도의 컨텐츠로 다뤄야 될 만큼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주간 박태양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차 거래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꽤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요 시장을 좀 자세히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임대 실거래 가격이 그냥 터지고 있습니다. 정말 그러니까 하루에 막 3개가 올라오는 날도 있고 막 터지고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체감할 때는 앞으로 이런 거래들이 주르륵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.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좀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입주 2년차 조용하다며.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실거래가 터지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잠깐만 봐보면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거래가 이제 주르륵 생기기 시작합니다.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까지 입주 2년차 임대 거래가 나온 게 5개가 나왔어요. 총 5개가 나왔는데 이 5개가 전부 갱신 거래입니다. 전부 갱신 거래. 지금 여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갱신 거래들이 전부 다 그 기존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갱신을 했습니다. 심지어 이 중에는 이제 5% 인상하는 게 아니라 그 전보다 한 월세가 50% 정도 올라간 뭐 이런 식으로도 갱신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 임대 시장들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주인이 뭔가 이제 돌려주고 막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좀 재밌다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렇게 갱신 거래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가지고 뭐 집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던 분이 앞으로 2년 더 살게요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의 관점에서는 좀 조용한 게 맞죠. 그러니까 주인하고 기존 임차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. 근데 가격이 올랐다는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, 이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또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전세 사는 분들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옮기지 말고 지금 좋은데 그냥 갱신하고 살아. 애초에 이게 좀 하이엔드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 집을 뭔가 내 투자 자산이나 이런 걸로 여긴다기보다 그냥 내 거주 만족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일시적 2주택 뭐 이거 하면서 막 갈아타고 뭐 시세 차익 보고 이런 느낌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살기 좋은데 그냥 갱신해, 연장해, 그 전세가 좀 올려드려,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협의가 좀 되는 그림이지 않을까. 요게 좀 고급 주택 시장이 일반 강남 아파트 시장이랑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차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거래 사례 하나하나들이 다 이야기해볼 법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, 최근까지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입주 2년차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밝혀지고 있다. 갱신 거래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 임차인이 그냥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들이 실거래가가 공개가 됐고 앞으로도 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종전 계약 거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들이 재밌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. 실거래가 데이터들이 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추이를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, 바로 이어지는 좀 이슈가 있죠. 라인원 한남 분양 전환 2년차 이슈가 또 있습니다. 입주 2년차를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호실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대기자분들이 항상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왜냐면 지금 서울의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 신축인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저 호실, 내가 매물 나오면은 사야지 이러고 있는 분들이 항상 있는,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매수자 우위임에도 이런 서울의 고급 주택은 약간 좀 다른 특성값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. 또 절묘하게 아크로솔 포레스트 입주 2년차가 거의 한 3월 정도 부터 이제 끝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11월에 시작해서 3월 정도에 끝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3월인 겁니다. 그때 즈음에 이제 입주 2년차 임대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게 될 텐데, 라인원 한남 분양 전환 이슈가 또 3월부터예요. 재작년 3월에 분양 전환했기 때문에 절묘하게 겹쳐요. 그 이슈가 이 오버랩 되는 지점 있죠.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?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
이 두 개의 아파트가 지금 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 이제 가장 신축인 두 가지 아이고 평가가 좋고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이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대상도 되면서, 그러니까 물론 뭐 한남동 고집하는 분들이 있고 고층 한강뷰 고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쪽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도 많은 거고, 그래서 뭐 서로 좀 이사가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. 한남동 분들이 성수동 오고 성수동 분들이 뭐 한남동 가고. 그리고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,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아크로솔 프레스트나 나인원 한남이나 뭐 이런 이제 고급 주택 시장,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랑 조금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. 사실 비주택이면서 대출 비율이 많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고급 오피스텔 계열 또는 뭐 꼬마 빌딩 같은 대출 비율이 많은 자산,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다 지금 위축이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작년 11월 거래를 마지막으로 거래가 아예 없었어요.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이제 공개된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11월이 마지막으로 매매 거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1월 10일 날 첫 번째 매매 거래가 100평형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시그니엘은 굳건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. 근데 요 거래 금액을 보면서 아니 100평형이 뭐 100억도 안 해? 그럼 뭐 빠진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어요. 시그니엘 레지던스 100평형이라고 해도 그 타입별, 방향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향이나 타입을 고려했을 때 그 전 거래 가격 대비해서도 크게 오른 가격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금액 정도로 가격이 찍혔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거래가 좀 절묘한 게, 물론 출처가 좀 불분명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95억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매수한 분의 코멘트로 보여지는 글이 또 공개가 되면서 감동이 좀 있었던 이제 그런 실거래입니다. 내용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,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올리시면서 사실 계약금 중도금 넣은 지 며칠 지났지만 오늘 실거래가 찍혀 있어서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. 정말 주머니에 만원짜리 하나 없던 시절부터 혼자만의 힘으로 만든 결과라 더 행복합니다. 라는 정말 감동의 물결이 느껴지는 이 후기와 함께 등장한 실거래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023년에 첫 번째 시그니엘 레지던스 실거래가 소식이었기 때문에 좀 이게 시장에서 좀 조용조용하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다. 첫 번째 소식에서 이 서울 고급 주거 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다 별도의 영상으로 길게 좀 내용을 다루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서포 입주 2년차 시리즈부터 해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전반적으로 뭔가 부동산 시장 침체, 하락장,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그냥 삼엄한 상황인데,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는 것들은 어떤 곳들인가,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어플이 있는데, 이게 아침마다 그날 공개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에 높은 금액 순으로 위에서부터 나열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어플입니다. 이제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, 이게 1월 12일 날 화면인데 보기 드물게 이 화면에 보이는 실거래가들이 전부 신고가였던 그런 날이 하루가 있어가지고 이 어플을 좀 애용하는 분들이 좀 놀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이게 작년 같은 때만 해도 사실 거의 이런 화면들만 우리가 보다가, 이게 이제 신고가가 아닌 경우에 그냥 까만 글씨로 나오거든요. 근데 이날은 빨간색 글씨가 3개가 연달아 첫 화면에 딱 있어가지고 좀 화제가 되면서 궁금했던, 그래서 이런 좀 재밌었던 날에 공개된 신고가 거래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봐보면, 일단 강남역 독수리 오형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가 있고,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가 있고, 또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공개가 된 실거래가인데,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53평형이 35억에 거래가 되면서 그 직전 거래 대비 5억 5천이나 오른 금액으로 찍히게 되면서, 용산은 도대체 뭔가, 용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그냥 좀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런 신고가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, 일단 첫 번째로 떠있는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 레미안 리더스원에서 하락 거래가 찍히게 되면서 반년 만에 4억 6천이나 빠지는 하락 거래 소식을 들려주게 돼서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주간 박태환에서도 다뤘던 그 거래 소식이 있었는데, 근데 그때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같은 때는 강남에 사실 좀 특수 거래도 많고 증여성 거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전반적인 이 단지의 시세가 빠진 건지 뭔지 확인이 안 된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.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, 레미안 리더스원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연동이 된다
된다고 볼 수 있는 단지예요. 근데 2021년 가격보다도 3억 8천이나 오른 금액에 찍히게 되면서 이 레미안 리더스원이 11월 24일에 있었던 26억 거래가 다소 특별하게 낮았던 거래다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계약일이 1월도 아니고 12월 23일이에요. 최근 들어서 뭔가 반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 주에 뭐 시중금리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유난히 반등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단순히 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잠실이나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데는 막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12월 23일 요때는 정말 하락 분위기가 만연하던 때였는데 그럴 때도 이런 거래를 한다. 이게 그냥 조금 오른 거래가 아니라 정말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2021년 가격보다도 3억 8천이나 오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래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뭔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뭔가 투자성에 짙은 거래라기보다 실거주 위주의 그런 매수이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. 이 호실이 유난히 내가 좀 마음에 드는 호실이었다든가 뭔가 이런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빠질 거라는 희망도 희망인데 워낙에 좀 급매들이 많기 때문에 21년 가격보다 3억 8천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뭔가 좀 특별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었다거나 그 매물에 뭔가 좀 포인트가 있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여의도 광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방금 서초그랑자이처럼 3억 8천 요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21년에 21억 실거래 가격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한 1억 5천 정도가 높게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뭔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기대감을 뿜뿜 주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에 좀 반영이 돼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2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직전 거래 대비 3억 5천이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이 직전 거래라고 하는 게 2019년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물론 신고가가 맞긴 맞지만 이 평당 가격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8,320만 원 정도입니다. 근데 요거를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한번 봐보면은 34평형이 29억 8천만 원인데 평당 한 8,76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대략 데이터 환산을 해보면 한 2020년 가격 정도의 거래가 된 거예요.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이런 삼성동의 신축 아파트도 소형 평수들은 약간 좀 고전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. 지금 저희도 사실 이 화면을 보자마자 좀 놀랐던 게 물론 이제 광장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니까 좀 예외적인데 서초그랑자이랑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둘 다 34평, 25평 이런 것들의 신고가가 딱 찍혀 있길래 좀 놀랐어요. 왜냐면 최근에 강남이라고 해도 좀 대형들은 굳건하고 신고가도 나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었는데 25평, 34평, 그러니까 84, 59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뭐지 이랬는데 서초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상승 거래가 확실히 맞고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이 시국에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한 2020년 가격 정도보다 약간 비싼 정도 그래서 물론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웠지만 34평형이랑 면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평당가로 신고가는 아니다 라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35억 실거래가 나오면서 용산의 위험을 한 번 더 뭔가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요즘 이제 신고가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죠. 용산이나 뭐 강남 같은 이런 주요 지역의 대형 평수 이런 것들은 사실 신고가가 나오는 게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. 이거는 거의 이제 서울 고급주택 하이엔드 아파트들이랑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서울의 주요 지역의 대형 평수, 신축 막 이런 것들은 그리고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용산역이랑 그냥 붙어있는 전철역이랑 연결되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에다가 규모도 크고 브랜드에다가 신축인데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시장 전반적인 가격의 추이로 볼 때는 하락장이 맞지만 지금 이런 대형들은 이 중소형 면적이랑 평당가를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면적 간의 비교의 차원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지금 35억이 53평형이기 때문에 나눠보면 한 6,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평당 아직도 사실 키 맞추기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어요. 강남 같은 경우도 타워팰리스 같은 것들이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지만 다른 중소형 면적들 고점과 비교해보면 아직 평당가가 대형들이 역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, 중기적으로도 대형들이 이제 거거익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중소형들 평당가 고점과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소식 이 시국에 신고가 찍는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일까에 대해서 대략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아까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던 반등 분위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저희도 이 주간 박태양을 만들 때 가장 좀 우선적으로 참고를 하는 게 저희 그 박태양TV 구독자 단톡방을 한 주 동안 있었던 대화들을 뭔가 이렇게 쭉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
이 안에서도 정말 반등에 대한 얘기와 또 이게 뭔가 본의 아니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주간 박태양에서 뭔가 이제 반등 되는 건가 막 이런 얘기 했던 작년 말이랑은 또 상황이 다른 게 실질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담들과 또 거래 가격들이 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점은 지났나 약간 이런 시선들이 특히 잠실 송파권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. 그 저점 가격에 있었던 이제 그런 매물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이제는. 그러니까 물론 그 고점 대비 낮은 건 맞는데 저점보단 비싸 막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. 최근에 한남 뉴타운 같은 데도 한남 뉴타운 입성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정말 급매물은 이미 소진이 되고 그 가격에 못 사는 게 돼버린 거예요.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는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.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, 지금 시국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어려운 거예요.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되면서 1월 초가 좀 그렇게 지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단톡방 짤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헬리오시티는 네이버 광고에 웬 16억대 물건들 떠 있는데 그런 물건 단 한 개도 없어요. 금매가 17억 중반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제 그런 금매들이 소진돼 버리고 다시 안 나오고 있어요. 송파구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네요. 전문가가 나와서 까는 지역에 나오면 그 지역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실시간으로 그 지역의 그런 데이터들이 막 단톡방 같은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헬리오시티 집 보러 갔다 집도 못 보고 돌아왔네요. 1시간 전에 계약됐다고. 완전 반등 분위기 장난 아니었네요. 이런 글들이 이게 저희가 지금 한두 개만 가져온 건데 정말 많습니다. 지금 정말 이런 후일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카페나 뭐 이런데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들에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뭔가 지금 보러 가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심리들이 조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사진까지 한번 봐보면 부동산 전화해보면 금매들 거래 다 나갔거나 철회했고 지금 계약 한두 건들 전세 다시 오르는 추세였어요. 집주인들도 눈치 엄청 보는 분위기를 팽팽한 것 같은데 여러 부동산 공통 전세 가격 다시 오르는 분위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한남동은 요지 부동입니다. 원래 하락이 시작되면 유엔빌리지 빌라가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하락장에는 그 누구도 던지는 이가 없네요. 이번 하락장에 압구정 한남 중 한남이 월등히 승리인 것 같습니다. 라는 한남동 이제 거주 중이신 분인 것 같아요. 이런 분의 의견이 저희 구독자 단톡방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잠실 송파 같은 데서 그런 후일담이 올라오는 거랑 또 다르게 한남동 같은 데는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최근에 뭐 거래가 활발해지지도 않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들이 산발적으로 좀 다른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1월 초가 정말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뭔가 피드백들이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슷하게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 전 하락장에서도 이런 시점이 되면은 정부는 규제를 풀었고 그럴 땐 일시적 반등이 나왔다.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또 틀린 얘기가 아니죠. 정부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규제의 효과로 이런 반응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게 정말 시장 자체적으로 대세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매수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런 단기적인 추이 말고 지금의 이 가격과 부동산의 메리트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반등한데 사야겠다, 뭐 하락장에를 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이런 신고가 매수하신 분들이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뭔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이 가격이면 이 매물 나는 사도 될 것 같아. 아니면 나는 이거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 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만큼의 매물은 없는데 이제 고점보다 싼 이런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좀 가치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나는 사도 될 것 같아. 뭐 한남뉴타운 이 정도면 사도 될 것 같아. 대치동 이 정도면 사도 될 것 같아. 요즘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분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. 야 반등한데 사러 갈까? 하락장애를 하지 말까? 이런 판단으로는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눈앞에 기회가 둥둥 떠다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 박태양 1월 3주호 좀 짧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긴 하지만 다음 주에도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서울 고급 주거 시장 이야기나 강남 부동산 시장 이야기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뉴스나 유튜브에서 좀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